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 국어 가르치는 천용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자료랑 여기 띄워놓은 내용이랑 거의 이제 대동소이한데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차이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제 강의 프로필이나 뭐 내신 국어 강의한 거 혹은 수능 강의한 거 이렇게 내용 들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교과 마지막 순서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한 게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 표정 보니까 좀 지쳐 계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여유 있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핵심 위주로 좀 간결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프로필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요건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텐데 3페이지에 지금 요 중간고사 시험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9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제가 부록으로 작년 시험지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거나 각 문항별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대비 포인트 이런 거 다 적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 입시나 아니면은 학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자면 다음 중 숙명여고 국어시험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 한번 이렇게 보신다면 혹시 이게 정답입니다 하실 분 있으신가요? 다 아시겠지만 네, 보셨죠 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그러니까 우리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지난 설명회들을 듣거나 아니면 이미 졸업한 학생들 설명들을 들으면 서술형이 진짜 까다롭습니다. 서술형이 많습니다. 이게 되게 지배적인 숙명여고의 특징인데 22년도부터 숙명여고 국어 시험이 100% 선택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이 꽤나 큰 시험의 영향, 그 다음에 대비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여기 보시면 숙명여고 시험은 교과서하고 프린트 추가 작품하고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외에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로 주는 작품 꼼꼼하게 대비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보기라거나 선택지에 외부 지문이 반드시 출제됩니다. 보기에 나온다는 얘기는 네모 박스로 해서 주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세부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선택지에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부모님 익히 아시는 것처럼 1번에 뭐 시조, 2번에 시조, 3번에 시조 이런 식으로 또 비교하는 형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부 내용이 아주 꼼꼼하게 출제되는 문항들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여고기 때문에 꼼꼼하게 되게 자세한 걸 물어봅니다. 일례로 뭐 위를 아래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이 되게 단순하게 우리 부모님 보시기엔 그거 누가 몰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시험 보는 안에서 시간 안에 빨리 풀어야 되다 보면 그게 또 안 보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필기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출제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즉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잘 없는데 학교 선생님이 특별히 그 해에 필기를 해줬다. 그럼 그게 따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이를테면 문법 범위가 아닌 지문인데 그 안에서 문법적으로 맞춤법을 학교 선생님이 필기를 해줬다.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필기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여기 1번부터 4번이 갖는 특징의 부담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의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타민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타임 어택형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민감한 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형입니다. 약간의 세부 내용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타임 어택형이란 얘기는 시험 문제가 최소한 30문제에서 많을 때는 35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일반적인 학교들이 24문제에서 28문제 출제하는 것 치고는 대단히 많은 문항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들이 그렇다고 만만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로서 외부 작품도 출제가 되고요. 또 종합형도 출제가 되는데 종합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서 그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문법이 단순하게 그냥 중학교 때처럼 뭐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가 아니라 무조건 예문이 나오고 예문에 적용하는 형태고요. 보기 안에서는 또다시 문법과 관련된 개념 설명 지문을 줍니다. 수능처럼. 그래서 그 보기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답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 어찌됐건 시간을 좀 소요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근데 그 문제들이 종합형으로 출제돼서 심리적인 부담이라거나 압박감이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100점이 되게 많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뭐 하나 틀리면 3등급이에요. 3개 틀리면 5등급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3개 틀렸다고 따지면요. 90점 초반에서 80점 후반이에요. 고배점을 틀리면. 그 정도 받으면 5등급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대단히 까다롭죠. 그래서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민종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아직 입학도 하지 않았고 한 번의 시험도 치르지 않았는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 또는 뭐 아이들 나는 목표가 4등급이야 이런 친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뛰어난 아이들이고 당연히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점수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이들이 또 그 어려운 와중에도 또 대체로 잘 치러요 시험을. 그래서 결국 승부는 어디서 나냐면 한두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한두 문제. 그래서 저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자 하냐면 지금 요건 제가 아이들 중간 대비할 때 뭐 해주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인데 지금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사실 대치동 뭐 어느 설명회 가시더라도 그냥 뻔히 다 저희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해줘요. 이런 거 해줄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요소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가르쳐 봤을 때 이거 가지고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이것만으로 아이들이 한 문제, 두 문제의 승부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여기 6번에 해당하는 가장 완벽한 자료, 여기가 초점입니다. 숙명여고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방문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는, 그래서 점수대도 대단히 높고 자기 실력도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줬다 저렇게 해줬다 좀 더 봐줬다 여기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정성껏 정말 섬세하게 제가 도와는 주겠지만 무엇보다도 뛰어난 아이들이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바쁜 시험 안에서 실수 없게 치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저는 되게 중요한 자료들을 잘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존까지는 제가 뭐 설명회라거나 아니면은 뭐 따로 이렇게 자료를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또 자료 막 강조하고 하면 또 여기 대치동 선생님들끼리 또 막 이렇게 막 흉내내고 뺏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굳이 강조하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올해는 제가 강조해도 선생님들 따라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다 바뀔 거기 때문에 교과서도 또 바뀌고 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들 중에 저는 크게 중요한 3가지. 그러니까 바로 뒷페이지입니다. 한두 문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의 자료들을 좀 강조할 거고요. 이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 천용호 선생이 우리 아이의 고득점을 위해서 1등급을 위해서 이런 방식과 이런 흐름과 이런 기준으로 아이를 지도하겠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쪽에 써 있는 거는 카톡 내용을 캡처를 한 건데요. 지금 밑에 써놓은 것처럼 졸업생이 후배에게 줄 수 있는 꿀팁 이런 걸 물어봤더니 쭉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뭔가 꿀팁이라기보단 좀 되게 안타까운 미안한 얘기 이런 것처럼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빨간색으로 상위권 고득점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시험장에서 대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험장에서 모르는 게 등장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잘 소화하고 넘길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제 승부입니다. 결국 고득점 상위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가 얼마나 잘 되냐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죠. 준비도 완벽해야 되고 시험장에서도 완벽해야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가지 정도인데 그중에 이쪽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에 제일 첫 번째 초점은 요겁니다. 숙명, 실무 이렇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준비는 철저하게 해요. 근데 시험 안에서 빠르게 풀어야 되고 어렵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실제로 문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일이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학교 프린트라거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지 않아서 대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게 문제를 지금 다 선별하고 있고요. 저랑 뭐 조교쌤이랑 그다음에 같이 연구하는 선생님들이랑 전부 다 매달려서 좋은 문제들, 숙명여고 여태껏 기출문제 분석한 거 안에서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만한 것들 전부 다 목매달려서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회 내지 3회 정도 모의고사 가지고 이게 마치 하나의 시험을 볼 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은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령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풀어서 100점을 받았을 때가 고민이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어떻게 다뤄줄 것이냐 이건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출 문제는 푸는 것이냐 분석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출 문제는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내신 기출 문제도 수능 기출 문제도 풀죠. 그냥 풀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걸 선생님들도 알면서 대부분은 그냥 풀리고 끝나거나 선생님이 다 풀어줘요. 그럼 분석이 아니죠. 그냥 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숙명여고 기출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냐면 일단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자료에 없고요. 화면에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요게 지문입니다. 요게 이제 아이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역을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영역 구분들이 또 네모 박스로 쳐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 지문에 해당하는 실제 출제됐었던 선택지입니다. 2023년에 출제됐던 선택지, 20년에 출제됐던 선택지, 21년에 출제됐던 선택지 이런 식으로 지문 옆에다가 해당하는 기출 문제들을 다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저게 뭐가 특별할까? 그냥 기출을 다뤄주는 건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문제 풀고 공부하는 머릿속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지문은 광범위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선택지는 그 지문의 특정 부분이든 전체든 아주 세밀한 부분이든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선택지화 해놓는 거죠. 문제는 그 5개의 선택지 중에 옳은지 그른지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압축되어 있는 헷갈리는 선택지를 광범위한 지문 안에서 근거를 탐색하고 연결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3가지 과정 속에서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문제를 풀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는 빵꾸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탐색도 미약하고 연결도 미약하기 때문에 그 비교조차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문과 실제 선택지를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 이 범위에 이 선택지에 해당하는 근거는 이 범위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확히 찾아서 연결하고 얘에 대한 분석을 이 안에서 확인해봐라고 범위를 미리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일반 문제가 아니라 숙명여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범위를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제가 기출 자료를 넣어놓은 것도 있지만 빈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여태껏 숙명여고가 4년 동안 5년 동안 이 범위 안에서는 이 영역 안에서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요게 없는 부분은 조금 가볍게 공부하고요. 이게 있는 부분 안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구나라고 신경 써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요 안에서도 다른 학교가 출제한 것 혹은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있다면 이건 제가 다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게 1단계입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님 아시는 것처럼 기출 문제는 가장 기본이고요. 가장 완벽해야 되고 그게 자리 잡혀야지만 사실 우리 학교 시험 출제 유형이 이래 이걸 최대한 빨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잡아줄 예정이고요. 기출로만 끝나진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요 하단에는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실 텐데 우리 숙명여고가 쓰는 교과서는 천재박 교과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과서고요. 대치동에서 가장 많은 학교들이 쓰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 적어도 4-5개 이상 정도 되는데요. 그 학교들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됐던 선택지들을 따로 모아서 OX 문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자료가 가능하려면 숙명여고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기출 자료나 문제들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나 자료는 누구보다도 많이 누구보다 질적으로 뛰어난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근거와 판단에 대한 연습을 할 거고요. 지문의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가려가면서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는 지금처럼 분석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실제 그 기출문제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보면서 요게 근거가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 근거가 내 머릿속에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이 직접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 모의고사로 양질의 문제들, 좋은 문제들을 아이들 풀릴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치동의 다른 학교의 좋은 선택지들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선생님 저 이거 너무 낯설었어요. 이거 처음 봤어요. 이게 판단이 안 됐어요. 이런 일은 장담컨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 공부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제가 슬라이드를 굳이 넣어놓지는 않았으나 여기 3번째 겁니다. 고난도 문제풀이의 기술 이건데 우리 아이들이 본문 내용을 잘 알고 내용을 잘 익혀도 실제 선택지를 보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3단계 탐색, 연결, 비교 중에 비교를 잘 못해서 혹은 말이 헷갈려서 혹은 주관이 좀 개입돼서 문제를 틀리는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한 주에 한 100문제 정도가 과제로 나간다. 그렇게 되면 그중에 정말 좋은 문제 한 20문제 정도, 한 20% 내지 한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골라서 제가 직접 이제 풀어서 얘는 여기가 포인트고 출제 의도는 이거며 지문의 기준은 이렇게 되며 비교할 때는 이런 정도의 범위로 비교를 해야 돼를 선명하게 손글씨로 다 적어줄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해주는 거는 어렵습니다. 많은 문제가 나갈 거기 때문에 대신 정말 중요한 문제. 그래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실력을 익히는 것, 1등급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명여고는 보기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보기랑 관련된 문제들 모아서 줄 거고요. 어휘라거나 사자성어 전국에 있는 모든 문제 혹은 대치동에 있는 좋은 문제 혹은 학교생 필기가 없어도 아이들이 충분히 봐놓을 수 있게 그래서 시험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런 것들 모아서 줄 거고요. 외부 지문 출제되면 외부 지문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 문제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줄 겁니다. 저는 어찌됐건 수능 강의도 같이 하고 있어서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를 만들어주는 선생님이나 팀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 비용은 들겠으나 우리 아이들에게 딱 맞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 자료 제가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천용호 국어의 수업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리고 또는 그게 없으면 시험 보기 대단히 불안하다. 이런 소문이 대치동에 나도록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중요한 말씀은 다 드렸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에 대한 분석, 시험에 대한 분석이긴 한데 되게 상세한 내용이라서 아이들이 공부가 안 된 상태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요쪽 우리 아이들은 요 대비 포인트 여기 정도만 좀 어렵더라도 한번 보면 혹은 내신 대비 하면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범위들을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지금 숙명여고 내신 대비 수업은 3월달 내신 대비 전에 개강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 천재박 교과서를 사용하는 어떤 학교들 숙명여고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학교들 한 2회 정도 내신을 선행하는 수업이 설 연휴 이후에 또 개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내신을 조금 미리 선행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수업을 한번 미리 들어보시는 것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걱정 없이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이들 내신 대비할 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약속드린 대로 좋은 자료로 우리 뛰어난 아이들이 뛰어난 실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